아이의 생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신 하나만 정해진 온도로 지킬 수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선도 발전소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 아이의 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은 국제회의장에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그렇게 죽지 않게 하겠다는 제안을 상식 밖의 이야기라며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 순간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책임을, 수익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본 나라. 사람들은 그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세계가 등을 돌린 생명을 향해 한국은 무엇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요나단 키프로. 제게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2014년 케냐 북부, 제 이름은 폐기 목록에 올라 있었죠. 백신만 맞으면 살 수 있었는데 전기가 끊긴 지 3시간째였습니다. 간호사는 시계만 봤어요. 규정상 저는 이미 지워진 생명이었습니다. 세계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한 나라만이 그 목록을 찢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케냐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죠. 그날은 유독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보건소 앞마당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팔에는 열병의 붉은 반점이 번지고 있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우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보건소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릴 백신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녀는 자꾸만 벽에 걸린 시계와 냉장고 온도계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전기가 또 끊겼네요. 간호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곳 전력망은 너무 허약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멈추면 냉장고가 멈추고 냉장고가 멈추면 백신은 상하죠. 그리고 상한 백신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백신은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약이 눈앞에 있는데 단지 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죽어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어머니도 줄 서 있는 다른 환자들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 무거운 침묵이 어린 저를 짓눌렀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접종 불가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르죠. 아무도 저에게 너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 수 있다고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름이 적힌 차트가 조용히 뒤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주사를 맞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 열병은 나를 데려가겠구나. 공포라기보다는 깊은 체념이었어요. 가난한 나라의 아이에게 생존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공기 사이로 간호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새 냉장고가 온다던데요. 어디서요? 정부에서요? 아니요, 처음 듣는 나라였어요. 한국이라고 했나요? 한국.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죠. 여기에 냉장고를 보내서 뭐 합니까? 전기가 없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도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요.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최신형 냉장고를 보낸다니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회의실에 똑똑한 어른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을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낯선 나라의 이름,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보낸 것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전기가 없으면 멈추는 기계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도 끝까지 돌아가는 집요한 의지였습니다. 보건소의 낡은 냉장고는 결국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서 백신병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돌아가는 길, 제 등 뒤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게 도착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만약 그때까지 아이가 버틴다면 말이죠. 저는 한국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그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죽어가던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세계가 등을 돌린 생명을 향해 모두가 비웃던 그 땅을 향해 한국은 무엇을 보냈던 걸까요?
그 답은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오면서 밝혀졌습니다. 훗날 저는 그날의 회의록을 읽다가 치를 떨었습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제 이름이 폐기 목록에 올라가던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보건회의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건 보건회의가 아니라 장사치들의 계산판이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맸다고 문명인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만 보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아프리카 지도의 빨간 점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숨이 넘어가던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시장성이 없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시장성이라니요? 생명이 꺼져가는데 효율이라니요? 기가 찼습니다. 타이틀은 국제보건을 걸어놓고 보건이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 사정만 챙기는 위선자들, 그들 눈에는 죽어가는 아이보다 통장 잔고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한국 기업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LG전자였죠. 태양광 백신 냉장고를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박수? 격려? 천만에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전기도 없는 오지에 냉장고라니 제정신이냐는 비웃음, 수익이 안 나는데 왜 하냐는 핀잔, 그게 배운 사람들이 할 소리였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비웃음을 당할 때 단 한 나라라도 거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 많은 나라 중 단 한 곳도 한국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그 나라들의 민낯이 고작 그 정도였던 겁니다. 한국 담당자는 그 모욕적인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딱 한마디를 던졌죠. 저희는 이 아이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위선을 발가벗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한국의 눈에는 아이가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계상기 대신 설계도를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한국은 공장을 돌렸어요. 안 된다고 비웃을 때 기술자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위선자들이 회의실에서 입으로만 떠들 때 한국은 묵묵히 제 목숨을 살리러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야만은 가난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야만은 생명을 숫자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진짜 문명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명은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였습니다. 회의실의 선진국들은 기술은 있었지만 양심은 없었어요. 한국은 혼자였지만 책임을 택했습니다. 그 무모하고 고집스러운 선택이 며칠 뒤 제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의 야만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비웃던 그 기계가 곧 아프리카의 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이에요. 지도의 빨간 점 하나를 향해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창고를 지나고 흙먼지 나는 도로를 달려서요. 결국 제가 열을 앓고 있던 그 마을까지요. 회의실은 여전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길 위에 있었어요. 며칠 뒤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보건소 그늘 아래 아픈 아이들이 하나둘씩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죠. 마른 기침, 젖은 기침, 힘 빠진 숨소리. 저도 그 사이에서 허리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곧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죠. 어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팔짱을 낀 아버지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얼굴에 모든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제 옆에는 입술이 바싹 마른 6살 소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기계가 멈추면 이 아이도 멈춘다는 절망.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은 멈추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온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저 멀리에는 열로 축 늘어진 9살 소년이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죠. 이미 여러 번 실망해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숨을 짧게 몰아쉬는 아이, 겁먹은 눈으로 기계를 바라보는 아이,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이, 그 옆에서 어른들의 눈은 더 깊었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번 울어본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그들이 기계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념했던 마음이 트럭 한 대의 등장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오래 잊고 살았어요. 죽음이 당연한 곳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사치가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라는 감정은 이 마을에서 이미 오래전에 달아 없어졌거든요. 대신 입술이 조금 풀어졌고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백신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리던 약을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 옮기고 있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소녀 어머니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죠. 희망이 돌아오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지구 반대편, 이름도 모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이런 것까지 만들어 보내주는 걸까요? 회의실에서는 모두가 비웃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다죠.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움직였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를 텐데, 우리 얼굴도 본 적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존중이 너무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만약 제가 이 병에서 살아난다면, 만약 저 냉장고 안에 백신이 제 몸을 지켜준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이 아프리카를 위해 그리고 한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받기만 하는 생명이 아니라 언젠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2살 소년의 기도치고는 너무 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는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옆에 앉은 소녀의 어머니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소년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부디. 냉장고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 못하는 희망, 겨우 숨을 잇는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희망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남아 기계를 지켜봤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과연 이 작은 기계가 아프리카의 긴 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우리를 모르는 한 나라가 우리 대신 책임을 택했다는 것. 그 사실이 아프리카의 한 소년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밤은 깁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의 밤은 더 길죠. 저는 보건소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부모들도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파란 불빛. 한국에서 온 냉장고 표시등이었죠. 웅 하는 낮은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태양은 졌고 전력망은 여전히 없는데 그 기계는 혼자서 밤과 싸우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하나둘 잠이 들었지만 어른들의 눈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귀로 그 소리를 새고 있었죠. 혹시라도 멈추지 않을까 숨을 죽인 채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바람소리, 아이들의 숨소리,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웅 하는 진동. 저는 그 소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 소리가 곧 내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건 끝까지 갈 거라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설계해놓고 여기서 멈추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간호사가 기록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밤새 사도였습니다.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저기서 숨막힌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환호는 아니었지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구나. 누군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구나. 곧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고 제 팔에 차가운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국을 떠올렸어요.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을까지 길을 내준 그 나라를요. 며칠 뒤 제 열은 내렸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폐기 목록에 올랐던 제 이름이 살아남은 아이 명단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보건소 창문에 떠 있던 작은 파란 불빛. 저는 그 불빛을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불빛이 되겠다고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없이요. 처음에는 신기함이었던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LG는 멈추지 않네라는 말이 자주 들렸어요. 이상하다는 말이 칭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냉장고는 왔었거든요. 중국 브랜드도 있었고 유명한 선진국 제품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잘 돌아갔죠. 하지만 한 달이면 소리가 이상해지고 두 달이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압 불안정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법을요. 어차피 멈출 거라고 외부에서 온 건 다 그렇다고 체념하게 됐죠. 그런데 한국 냉장고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 달이 지나도 소리는 변함없었습니다. 세 달째 되던 날 간호사가 기록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온도가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신뢰라는 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어요.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옆 마을 보건소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달려왔어요. 한국 기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국적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제 냉장고를 볼 때 한국 거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이면 고개를 끄덕였고 아니면 고개를 저었죠. 한국은 제품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설치 인력도 함께 왔고 사용법을 가르쳐줬으며 고장나면 부품을 보내줬어요. 다른 나라들은 물건만 던져주고 떠났지만 한국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쓸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간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요란하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약속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위대함이란 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에도 냉장고는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멈추지 않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케냐 정부의 행정차관이 됐습니다. 보건과 에너지 인프라를 통합관리하는 자리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를 살린 게 냉장고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태양광 냉장고는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까지요. 그 어디에서도 한국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한국 것은 안 멈춘다고요? 이상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도 왔었거든요. 중국 브랜드, 유럽 선진국 제품들. 처음에는 잘 돌아갔지만 한두 달이면 멈췄어요. 전압 불안정을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국적을 기억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제 냉장고를 볼 때 한국 거냐고 먼저 묻습니다. 한국 제품이면 안심하고 아니면 걱정하죠. 한국은 제품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설치 인력도 교육도 사후 관리도 함께 왔습니다. 쓸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간다는 게 한국의 방식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사진 찍고 떠났습니다. 보고서용 홍보용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죠. 저는 회의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한국처럼 하자고요. 화려한 말보다 확실한 행동을,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자고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고 사람은 귀하다는 존중을 줬어요. 세계 여러 국기들 사이에서 태극기가 보이면 제 가슴은 지금도 묵직해집니다. 저 국기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을 택한 나라의 증표거든요. 신뢰가 쌓이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뭐래? 그 대답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최근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LG전자 본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태양광 냉장고 사업은 적자였다는 것을요. 단 한 푼의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로, 더 깊은 오지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익보다 생명, 효율보다 책임.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죠. 기적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 끝까지 책임지는 선택,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의 결과였어요. 한국은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그래서 한국은 아프리카를 압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절망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회의실 비웃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위대한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를 고민하는 마음이 위대한 거였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살렸다고 떠들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그 조용함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죠.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일을 일으켜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요. 어떤 나라는 총을 팔고 어떤 나라는 자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나누고 생명을 지켰어요. 그 차이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냉장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한 나라의 사고방식에 관한 증언입니다. 한국은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꺼지지 않는 냉장고를 만들었죠. 회의실에서 박수를 받지 못해도 현장에서 아이를 살리는 길을 택했어요. 제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말은 적지만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나라. 기술을 만들 때 그 기술에 책임을 붙이는 나라.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흙길 끝에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나라. 한국은 햇빛을 전기로 바꿨고 전기를 희망으로 바꿨으며 희망을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작은 태양들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전기 없는 마을에서 이름 모를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생명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한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혈관 속에는 한국이 지켜준 백신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그 아이들은 오늘도 숨 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증인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증거입니다. 회의실의 조롱을 이긴 나라, 계산보다 책임을 택한 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라. 지도 위에서 보면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밤을 밝히는 힘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에서 나오니까요. 저에게 한국은 국뽕이 아닙니다. 국격입니다. 거창하게 요란하지 않고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한국이 만든 작은 태양 한 대가 오늘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